안녕하세요. 투비성형외과 조혜인 원장입니다. 눈꺼풀과 이마 피부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눈꺼풀 피부가 처지고 쌍꺼풀이 작아지게 되면 피부를 잘라내는 절개 쌍꺼풀 수술인 상안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상담을 돌다 보면 이 병원은 상안검 수술해도 된다, 저 병원은 아니다, 눈썹하고 거상술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병원은 이마 거상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다 등등 병원마다 추천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헷갈리고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오늘은 눈썹화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눈썹화 거상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화 거상술은 눈썹 바로 아래 처진 눈꺼풀 피부를 잘라내면서 피부와 근육을 리프팅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인상이 많이 변하거나 강해지지 않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원래 쌍꺼풀이 있으시거나 기존 눈매를 유지하면서 피부 처짐의 개선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눈썹화 거상술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눈이랑 눈썹 사이가 가까운 분들은 눈썹 거상술 후에 너무 눈이랑 눈썹이 붙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상이 강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격이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눈썹화 거상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된 분들을 보면 수술 전에 제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부터 눈썹 아래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보통 2cm 내외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간격이 이 정도로 좁다면 눈썹 아래에 피부를 잘라낼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술보다는 이마 거상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눈썹 숱이 너무 없거나 길이가 짧다면 눈썹화 거상술의 흉터가 초기 회복 기간 동안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대개 흉터는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좀 보이는 편이고 6개월 이후에는 많이 옅어져서 1년이 지나면 거의 안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눈썹 반영구 시술은 필수적으로 수술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썹이 너무 짧거나 숱이 너무 없어서 흉터가 걱정인 분들은 미리 반영구 시술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또 눈썹 화장으로 흉터를 가리기가 힘든 남성분들은 반영구 시술을 먼저 한 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수술 후의 회복 기간 동안 흉터를 가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꺼풀 피부가 처질 때 앞쪽보다는 이 바깥쪽이 먼저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바깥쪽 피부의 처짐이 진행이 되면 눈가가 짓물러서 빨갛게 붓고 또 눈물이 자꾸 맺히거나 심하신 분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 이 위아래가 붙어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처짐이 진행이 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눈썹화 거상술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술은 특히 눈 바깥쪽 피부를 더 많이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 거상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당겨지는 위치가 눈썹화 거상술이 훨씬 눈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눈썹화 거상술이 간단하면서도 더 효과적입니다. 눈꺼풀 피부가 두꺼운 눈에서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라인이 깊고 진해지면서 인상이 강해지고 쌍꺼풀이 소세지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꺼풀 피부는 속눈썹이 아래쪽은 얇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 시에는 비교적 얇은 피부가 잘려나가게 되고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 선까지 내려와서 라인이 깊고 진해 보이게 됩니다. 눈썹화 거상술은 위쪽의 두꺼운 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얇은 아래쪽 피부가 또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어서 상안검 수술보다 윗눈꺼풀이 덜 불룩해 보이고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해도 깊거나 진해 보이지 않아서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눈썹화 거상술을 할 때 잘라내는 피부의 길이는 짧으면 6에서 7mm 정도, 많으면 15mm 이상 잘라내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수술에서 절제량이 부족했거나 다행히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이 아직 충분하다면 눈썹화 거상술을 한 번 더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 뒤쪽보다 이 라인 앞쪽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미간이나 이마주름이 심하거나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술을 선택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당연히 같이 할 수 있고요. 눈매 교정 수술 또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절개법이나 메모 쌍꺼풀 둘 다 가능하지만 처진 피부를 눈썹 아래에서 이미 절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쌍꺼풀 수술을 꼭 절개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회복이 빠른 매몰법으로도 충분히 쌍꺼풀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눈꺼풀 꺼짐이 동반되어 있다면 지방 이식도 가능하고, 반대로 지방이 많다면 눈꺼풀 지방 제거도 같이 가능합니다. 이마 거상도 눈썹과 거상술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수술 중 하나인데요. 어떤 병원에서는 눈썹과 거상술은 아예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다, 또 이마 거상술을 할 거면 눈썹과 거상술은 절대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두꺼우면서 눈 가쪽 피부 처짐이 심하고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하면서 이 흉터가 비교적 덜 남는 눈 바깥쪽 일부 눈썹화 거상을 같이 해주는 것이 눈 모양과 증상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눈썹 거상술을 선택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썹 거상술은 눈 모양이 많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또 자연스럽고 인상 변화가 크지 않고 또 회복이 빠른 수술입니다. 또 피부 처짐을 개선함과 동시에 처짐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까지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썹 거상술 단독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수술과 병행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썹 거상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